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그대로 필요 조건이 되면서 또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충분 조건이 되면서 또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하고 또한 충분하다 이겁니다. 필요하고 또한 충분하다, 충분하고 또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러한 조건의 서술문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이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에서는요, 이건 Q는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 되죠.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Q가 아니면 P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답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Q가 참이면, 이면, 그 다음에 이다도 되고 아니다도 되는 것이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죠. 없으면 이것도 없다.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도 없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요약하면 아니면 Q가 아니면 P도 아니에요. 근데 Q이면 P는 일 수도 있고 아니다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했고요. 충분 조건은 이런 경우 이제 화살표의 꼬리 부분이 충분 조건이죠.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다.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P가 이면 Q도 이다. 이게 이면 이다. 그리고 P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다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이 나왔지만, 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요, 필요 조건에서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 조건에서 이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면 또 반드시 틀림없이 이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이 필요 충분이 조건이 된단 말이다. 이것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또 충분 조건에서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면 참이면 참이에요. 거짓이면 충분 조건에서는 거짓도 될 수 있고 참도 될 수 있는데, 이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이 될 때는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하고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필요 조건에서 아니면 아닌데 이면 이다 이렇게 답변만 나오면 이건 또 필요 충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충분 조건, 이건 필요 조건. 또 충분 조건에서 이면 이다 하고, 아니면 충분 조건에서 아니면 아니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또 아니야 이렇게 답변이 한 가지로만 나오면 이것은 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도 되는 거고, 이것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되니까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이면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똑같은 건데, 이건 순서만 바뀌었죠. 아니면 아니고 이면이요 이렇게 해도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야. 또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와 3으로 떨어지는 수는 6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그런 건 우리가 해볼까요? 2와 3으로 떨어지는 건 뭐 6, 12, 그 다음은 18, 6의 배수 같은 것들이 이제 2와 3의 배수로 떨어지죠. 그럼 이건 6의 배수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6은 2와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와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와 3으로 떨어지는 수는 6의 배수이고 6의 배수임은 그건 2와 3의 소인수로 분해가 되니까 그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2와 3으로 떨어지는 수는 6의 배수이죠.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되는가? 필요 조건이 되죠. 2와 3으로 되는 것은 6의 배수인데 필요 조건인데 같아요. 이게 이 집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필요 조건이 되고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충분 조건이 돼요. 이게 겹치니까 같은 집합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맞죠. 2와 3의 배수는 뭐 6의 배수의 필요 조건이다. 또 뭐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도 양쪽이 다 맞아요. 그러므로 이제 2와 3으로 떨어지는 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리고 또한 6의 배수는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된다. 결국 우리가 이건 판단하는 방법은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집합을 그리셔가지고 두 집합이 겹치면은 서로 겹치면 이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2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집합과 6의 배수, 6의 집합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겹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집합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집합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겹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럼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 혹은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표 꼬리가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혹은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이제 P가 Q의 충분 조건이면 그러면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Q가 P의 필요 조건이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이거지. 서로 이게 역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역으로 반대적으로 P가 Q의 충분 조건이면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된다. 그리고 Q가 P의 필요 조건이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에 P는 Q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필요 조건은 이것이 필요 조건이고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 하면 반대도 성립하는 거예요. P가 Q의 충분 조건이면 그 다음엔 이게 먼저 충분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는 Q가 P의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Q가 P의 필요 조건이 먼저 되면은 그다음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서로 역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것이 충분 조건이에요. 안에 있는 것 충분 조건. 왜냐하면 이 6은 3의 배수의 충분 조건이 되고 또 3의 배수는 그다음에 이제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기엔 필요 조건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역으로 성립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역으로 성립을 안 하니까 어차피 이 집합하고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면 필요 조건도 된다. 이게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죠.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되면서 충분 조건도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P는 Q의 충분 조건이 되면서 필요 조건도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데 P가 Q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Q도 마찬가지로 P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역관계가 다 성립이 해요. 성립이 하니까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3과 2의 배수는 6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6의 배수는 3과 2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게 역으로 서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집합으로 해서 요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으로 그려지는데요. 자, 이런 집합이 하나 있다고 보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집합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밖에 있는 큰 집합이 안에 있는 큰 집합의 필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집합이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A가 B의 필요 조건이 되려면은 우선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야 돼요. 이게 A가 아닌 거죠.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니면 B도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A이면 B도 되고 B가 안 되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이면 B도 되지만 B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B가 A의 충분 조건인가 보려면 B면 A인가? 맞죠. B면 A예요. A 안에 들어있으면. 그럼 B가 아니면 A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A가 아닐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B가 아니면 A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로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C는 B의 필요 조건이 되고 B는 C의 충분 조건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에 필요 조건에서는 첫 번째 질문은 C가 아니면 B가 아니라야 돼요. 그렇죠? C가 아니면 여기니까 C가 아니면 B가 아니죠. C이면 그렇죠? B이기도 하고 B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B이고 이건 B가 아니죠. 이렇게 돼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C의 충분 조건이라면은 첫 번째 질문은 B면 C인가? 그렇죠. B면 C죠.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B가 아니면 그땐 C이기도 하고 C가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C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되죠. 여기서는요. D가 아니면 E도 아니죠. 그렇죠? D가 아니면 E도 아니에요. 여기는 E가 아닌 자리니까 여집합. D가 아니면 E도 아니에요. D이면 E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D면 E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 D면 E예요. 이게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또 거꾸로 얘기해서 D가 E의 충분 조건이냐면 D면 E죠. 그리고 D가 아니면 E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니까 D가 아니면 E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충분히 된다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두 가지로 답이 안 나와요. D가 아니면 E도 아니에요. 근데 D면 또 E예요. 그렇죠? 두가 E도 아니고 E도 그게 아니고 D면 E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시면 필요 충분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으로 표시 안 되고 다르게 하는 다른 문제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필요 조건인 경우는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고 충분 조건이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기도 하고 이도 하고 이것이 이제 충분 조건이고 이런 경우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딱 두 가지로만 나오고 두 개가 다 성립하면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